자, 경마방송 작전에 찾아오신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원정일과 스티븐과 원정일, 자, 일요경마를 맞이합니다. 일요경마는 다소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들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매 경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옥석을 한번 가려내 보겠고요. 지난주 방송을 마지막으로 마지막 멘트에 여러분들께 원정일 위원이 부산 예상 방송을 시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조금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네, 아직 좀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제가 이번 주에 한 2번 정도 부산을 가면서 아직은 조금 뭔가 좀 제 성격과 맞지 않는 좀 아직은 조금 뭔가 1%라도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를 좀 시켰습니다. 자, 거기에 반해서 또 내년 1월부터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내년 1월에는 이 남은 이 3주 4주간에 계속적으로 이제 부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부산에 또 저희 다 후배잖아요. 그렇죠. 네, 또 다 후배님들 또 우리 관리사님들 다 보면서 인사하고 그리고서는 또 이제 1월부터는 확실하게 여러분께 한번 정확한 내용과 정확한 전개 그리고 제가 제 귀로 직접 듣고 제 눈으로 직접 본 것만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또 우연찮게 또 오경환 기수가 또 1월부터 부산에서 또 활약을 합니다. 저희 동기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저한테 또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쌍권총을 들고 계시네, 쌍권총을.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뭐 많이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칭찬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고요. 오히려 좀 보강을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말 좀 칭찬에 좀 미색한 놈인데 원정일 위원이 좀 본인을 너무 낮췄네요.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뭐 조교도 직접 보면서 준비를 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산 방송, 부산 예상을 조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오경환 기수가 어떻게 다리가 그렇게 맞았더라고요. 1월 달부터. 네. 오경환 기수 아무튼 부산에서 확정이 있죠? 부산으로 가는 거? 부산에서 이제 좋은 활약을 기대해 보겠고요. 자, 일요경마는 원장과 스티븐이 금주를 한번 책임져 보겠습니다. 추천 마필들이요. 어떤 녀석들인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경주 분석에 앞서요. 작전 경마 방송의 포맷이죠. 자, 지정 경주 그리고 걸렸으면 때려야지 풍문을 들어서 여러 코너들이 있는데 자, 2경주, 4경주, 6경주, 7경주 2경주, 4경주, 6경주, 7경주를 원정일과 스티븐이 경주 분석으로 선정을 했고요. 자, 원정일 위원부터 갑니다. 걸렸으니까 때려야 됩니다. 일요경마 3경주 그리고 요거 하나만큼은 사활을 걸고 적중은 물론이고 잡아내겠다. 바로 후반부 8경주를 원정일 위원이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스티븐은 풍문으로 들어서 후반부 11경주를 준비했고요. 자, 메인 승부는 9경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언급드린 경주들을 한 번 더 체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석 경주 바로 들어가야겠죠. 자, 경주거리 1200m입니다. 2경주고요. 2경주입니다. 정정하겠고요. 경주거리 1000m네요. 경주거리 1000m고요. 자, 국산 육군에 총 12두의 마필이 추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를 보니까 이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도 상당히 많고 그렇죠. 좀 특별하게 좋다라는 느낌을 가진 녀석은 또 없어요. 그렇죠. 이번 경주 핵심 포인트가 어떻게 지목을 해야 될까요? 자, 이번 경주는 농본 선택, 1000m 도전, 그리고 무한도마의 감량기수 도전. 자, 요렇게 한번 핵심 포인트를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요 두 마필은 일단 제가 추천을 안 드릴게요. 제가 좋아 보였던 마필, 제 눈에 걸렸던 마필은 자, 10번 아메리카 드림입니다. 자, 요 마필은 주행검사 당시에 내측으로 기대면서 마필하고 좀 충돌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김혜선 기수 등자가 살짝 빠졌어요. 근데 마필이 알아서 막 끌고 가요. 자, 김혜선 기수가 이제 등자를 끼고 자세를 잡으니까 그냥 앞선에 딱 붙어 놓더란 얘기죠. 자,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마필이 기본적으로 대하시가 있고
힘 있는 주폭이 있다라는 어떤 검증을 김혜성 기수가 하기 싫었어도 그렇게 보여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는 농번 선택과 무한도마가 아마 앞선에서 경주를 이끌 거예요. 근데 자 외곽에 밀려 있다라고 해서 불리할 것이 하나도 없다. 기본적인 초반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자 앞선 가는 마필들 바짝 붙여서 가준다라고 한다면 아메리카 드림의 라스트 한 발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지만은 이 아메리카 드림이 훈련 때 내용이 상당히 좋거든요. 올해도 조금 반응도 상당히 좋고 데뷔전 치는 마필이지만 저도 좀 인정을 하고 싶은 마필이고 이 무한도마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이 마필은 일단 문세영 기수가 버렸어요. 세영이가 죄송합니다. 문세영 기수가 버렸어요. 왜 버렸냐 하면 마필 자체가 능력이 없고 있고를 떠나서 이런 거 있거든요. 이 기수가 타다 보면 짜증나는 말이 있어요. 짜증나. 예. 인기는 끄는데 승부의 의지 이 문세영 기수 하면 또 승부 그렇지. 이 뭐라 그래요? 이 파이팅 막 이겨야 되는 네, 그 승부근성 하나로 있는 이 기수인데 이 1억짜리를 갖고 와가지고 최고의 문세영 기수가 타고 막 꼴찌를 와버리니까 감량 기수 한번 태우죠, 조기사님. 이거예요. 네, 무한도마는 자 요각으로 잡으시면 돼요. 무조건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감량 기수가 탔을 때 어떤 변화가 보일까? 라고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무한도마라는 마필은 사실 좀 직전에 보니까 뒤가 많이 엉켰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좀 불안하게 봤는데 이번에 훈련 때 보니까 마필 상태는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까지 내리고 1000m라면 저는 4착 승군에 걸려있는 8번 무한도마 이번 경기 좀 봐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네. 이 3번 실버 이 그레이 캣입니다. 네네.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고 주행 검사 당시 1분 03초 때 사실 뭐 원정일 위원이 특급 칭찬을 했던 김철우 기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레이드 실버 그레이드 캣이 훈련 때 보니까 이 제갈바지도 상당히 좋고 물고 튀려는 맛이 정말 이 데뷔전을 치는 마필이 맞죠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태감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 이점도 있고 또 순발력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3번 실버 그레이드 이캣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 녀석을 저는 배팅의 축으로까지 여러분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곽에는 10번 아메리카 드림 데뷔전 치고 준비를 잘했다. 원정일 위원이 강하게 좀 언급을 드렸고요. 8번 무한도마 원정일 위원과 스티븐이 이 녀석은 한 번 더 봐야 된다. 그리고 3번 실버 그레이캣 요 세 두까지 언급을 드리면서 이 경주를 마무리 져보겠습니다. 자,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경주거리 1300m고요. 자, 국산 5군 편성의 총 14도 풀게이트 접전 구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딱 보니까 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승부가 걸린 마필도 많은 것 같고 훈련 때 좋아 보였던 마필도 많은데 네. 자, 어떤 녀석을 좀 세게 보세요? 자 일단 안쪽에 3번마 코스모스가 지난 방송에서 현장에서 결정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체중이 뭐 어마어마하게 불면서 완전히 삭제마번이 됐었죠.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못 뛰었는데 체중이 부른 것 치고는 잘 뛴 거예요. 삭제는 물론 시켜서 입상은 못하고 4차권에 머물렀지만 분명히 이 마필은 능력 마필입니다. 36주의 기둥이 될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좋아요. 강한 조교보다는 마필의 체중을 조금 빼주는 그런 조교를 했는데 자 이번 경주가 1300m입니다. 자 항상 강조해 드리는 1300m인데 코스모스가 이번 경주에 컨디션이 완전히 살아나서 현장에서 제가 추천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에 배팅의 중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한 마리만 더 추천을 드리겠다면 승군전에 있는 그레이드 캡틴입니다. 자, 요 마필도 마찬가지로 선입권에서 걸음을 보여준 마필이에요. 자, 이혁 기수가 못했던 것을 문세영 기수가 해냈죠. 분명히 이 마필은 타기가 조금은 까다로운 마필입니다. 이혁 기수가 이 마필의 능력 대비 끌어내주지 못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 문세영 기수의 제한장이라고 한다면 자 믿어도 되는 마필이 아닐까 6번마 그레이드 캡틴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6번마 그레이드 캡틴이라는 마필은 사실 직전 경주 보니까 초반에 힘을 좀 많이 썼어요. 네, 그렇죠. 예, 초반에 힘도 많이 쓰고 이 인수제가 이제 갈아엎으면서 네. 선입으로 좀 따라가서 좀 불안하게 봤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놓고 직선줄에서도 진로가 막혔는데 문세영 씨의 노래나무로 또 외축으로 뽑아서 걸음이 맞습니다. 또 나와줘요. 네네. 그러니까는 얘는 좀 명마급으로 좀 봐도 되겠죠. 힘을 한 2번, 3번 쓴 것 같아. 그렇죠. 이제 하위군이기 때문에 하위군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레이드 캡틴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그만큼 있었던 경주고 또 상대가 또 강하지 않았던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조금 직전보다 강하다고 하더라도 직전 대비의 어떤 복귀 내용으로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현장에서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6번 그레이드 캡틴은 승군전에 한 번 더 축구로 좀 가야 된다. 좀 정점을 찍고 싶고 제 관리 마필이네요. 14번 금천지입니다. 이 금천지라는 마필이 감고 올라오면서 탄력감 그리고 직선으로 라스트 한 발이 있는 마필인데 직전에도 좀 전기가 꼬였다.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이번에 상태도 워낙에 좋거든요. 지금 5착 승군에 다시 한번 서승훈 기수다. 이거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4조에서는 박윤규 조교사가. 이번에 또 역시 뭐 박윤규 조교사하고 서승훈 기수하고 번갈아 가면서 훈련까지 시켜놨기 때문에 14번 금천지 이번에야말로 입상 찬스다. 이렇게 좀 정점을 찍겠습니다. 역시나 원장 위원은 3번 코스모스, 6번 그레이드 캡틴 요 두두를 좀 강하게 언급을 해주셨고요. 스티븐 역시 6번 그레이드 캡틴과 14번 금천지 6번 14번을 언급을 드리면서 4경주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1위경마 전반부 3경주입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죠. 자 원정위원회 걸렸으면 때려야지 코너입니다. 전반부 3경주 경주거리 1200m 혼합 4군이고요. 11두의 마필이 출전하는데 어떤 녀석이 걸렸고 또 어떤 녀석에게 때려야 되는지 알아보죠. 네. 자 1200m고요. 이번 경주 뭐 데뷔전 치르는 마필도 있고 나름대로 칼을 갈고 온 마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외곽의 펄샤인 같은 경우에도 항상 1000m에서는 2초는 띄워주는 그런 마필이고 자, 앞선에 가던 뒤에 가던 이 마필은 뭐 일단은 끝걸음이 일단 보장이 되어 있는 마필이다. 자 32조에서 좀 특이사항이라고 할까요? 네. 선행에 욕심이 없어요. 32조 김윤섭 마방에는 선행에 욕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조에서는 특별한 선행마가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께 한번 팁으로 드릴게요. 이번 경주의 펄샤인은 제가 봤을 때는 따라가요. 자, 1200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9번 선크레스트. 요마필도 직전 경주에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여줬죠. 장산태양 장산대로를 상대로 좋은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걸린 마필은 5번마 우승하우스입니다. 자, 요마필은 주행검사 데뷔전, 데뷔 이전째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선행의 욕심, 선행의 의지 전혀 없었어요. 자, 근데 이번 경주를 노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펄샤인 하나가 따라간다라는 전개면 선행 가는 마필은 우승하우스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 원사이드한 선행을 갈 수 있는 우승하우스라고 한다면 배팅권의 중심이다. 자, 5번 우승하우스를 놓고 8번, 9번 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경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안쪽에 있는 3번 하트스톰입니다. 요마필은 좀 칼을 좀 갈았어요. 조교가 좀 어땠는지요? 이 하트스톰이 데뷔전 때는 사실 뭐 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네네. 훈련 때 보니까 데뷔전에 왜 그렇게 뛰었지라고 물음표 한 3개 정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훈련 상태는 최고 좋아요. 조교 상태도 저도 좋게 봤는데 일단은 확인을 들어갔습니다. 이 조교 전문으로 하시는 스티븐 위원이기 때문에 제 눈도 마찬가지지만 스티븐 위원도 상당히 날카로운 조교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트스톰을 좋게 보는 이유가 체구가 굉장히 커요. 체구가 굉장히 큰데 발놀림이 상당히 부드럽다라는 거죠. 맞아요. 자, 이쿠 기수가 발주도 끊고 직접 조교하면서 칼을 좀 갈았다라는 표현을 좀 할게요. 자, 3번 하트스톰까지만 후공 막건 추천드리면서 자, 5번 놓고 자, 8번, 9번 쪽으로 한번 공략해보는 경주다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3경주 걸린 마필이 바로 5번 우승하우스입니다. 요 녀석이 제대로 걸렸고 자 때리는 마필은 8번 펄샤인과 9번 선크레스트 자 5번 넣고 8번 9번에
그냥 한 방으로 그냥 여러분께 자신 있게 추천을 드렸고 5번 우승아웃 넣고 3번 하트스톰 요거 들어오면 배당이 좋네요. 네. 5번 3번만 후공마건으로 가져간다라면 3경주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5군이고요. 총 14도 풀게이트 접전 구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승분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능력이 좀 되는 마필들도 보이는데 인기마 접전으로 끝날지 아니면 따로 배당을 보는 마필들이 있는지 정원정희 위원. 네, 2번 마 다랑시 저는 배당을 조금 보고 있어요. 다랑시라는 마필이 요 마필이 하나의 단점이라고 그러면 안장이 조금 밀려요. 이 안장이 조금 유독히 좀 밀리는 그런 마필들이 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박현우 기수가 이 마필을 살 때는 상당히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가 자 정말 오랜만에 김양선 마방에서 정정희 카드를 꺼냈어요. 자, 이유는 하나죠. 감량. 자, 오랜만에 진짜 53kg를 달고 선행 출하를 한번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번 경주가 분명히 이 마필이 항상 끝심이 부족했던 그런 마필이고 항상 선입권에서 무너졌던 그런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가 승군전에 있는 마필 역시도 선행을 가서 성적을 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복병권에 있는 2번 마 다랑시가 선행을 가준다면 직전에 선행 가서 성적을 냈던 마필들이 좀 불안할 수 있는 그러한 각으로 저는 이번 경주를 접근하겠습니다. 2번 마 다랑시 추천드릴게요. 야, 이 다랑시가 이번 경주 꽂혀버리면 상황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4경주에서 36조 김양선 마방의 코스모스 그리고 36조의 2번 다랑시 뭐 36조가 관리 마방인데 네, 그렇죠. 네. 승부가 걸린 겁니까 이거 뭐 툭 까놓고 예, 툭 까놓고 네? 감량으로 이건 어찌됐거나 감량 기술을 태어났다라면 승부는 그 말하면 잔소리다. 네,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네. 자, 다랑시가 들어오면 항구랍니다, 여러분. 별표를 체크를 해도 무관할 것 같아요. 다랑시의 원정일 위원의 강한 어필이 있었고요. 저는 8번 비마입니다. 이 8번 비마라는 마필이 어찌됐건 이번 경기 승군전을 맞이하고 있고 34조에서 2쿠를 태웠어요. 이 박태종 기수가 직전에 우승을 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박태종 기수는 38조에 3번 피코오프에 안장을 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헷갈리거든요. 이게 왜 그랬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는 두 마필 모두 다 승부는 된다. 이렇게 좀 방점을 찍을게요. 먼저 8번 비마를 제가 언급을 드린 이유는 선행을 가도 되고 선입으로 따라가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최근 상승세예요. 그러니까 곡선을 치고 있다라는 것은 걸음이 더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승군전의 상대는 물론 강합니다. 앞선도 빠르고 하지만 이 비마가 직전 이상의 전력이라면 그리고 이쿠 기수의 등장이라면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능력 발휘가 되는 마필인 만큼 승군전의 연투의 능력을 8번 비마를 좀 강하게 언급을 해드리겠고요. 이 3번 피코오프가 어찌됐건 간에 현장에서 팔리거든요. 네. 요거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피코오프라는 마필 자체가 뭐 직전 경주에 착차 없이 사실상 3등인데 네네네. 글쎄요. 이번 경주 마필이 조금 출전 도수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불안해 보일 수도 있는데 요 마필도 선입 전력은 되는 마필이에요. 이제 워낙에 이제 좀 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앞에서 조금 무너져주면 이번 경주에도 한번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박태종 기수가 이 비마보다는 피코오프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그렇죠. 가능성을 좀 높이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전에 그 기수 시절의 그 노하우를 본다라면 일단은 비마는 물론 직전 경주에 좋은 성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피코오프도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분명히 박태종 기수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승군전에 선행 가서 이겼던 비마냐 아니면 소속조 38조 박흥진 마방의 피코오프냐 두 마리를 가지고 좀 많이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아무래도 팔은 안쪽으로 굽는다. 그렇죠. 팔은 안쪽으로 굽고 그리고 5군에서 그래도 전력을 다 좋은 피코오프에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럼 반대로는 이제 34조 신호철 마방에서는 이것 봐라. 요것들이 참 이쿠야.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요것 봐라. 요걸 대신해 하면서. 네.
아 좋아요. 이 배당마를 2번 다랑씨를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14번 과천제이를 배당마필로 추천을 드릴게요. 이게 발주가 안 좋습니다. 발주가 안 좋은데 잘 보셔야 돼요. 11월 12일, 19일, 20일, 26일 애가 이렇게 발주를 시킨 적이 없어요. 이 발주 요동이 있는 애인데 이 박현우 기수는 뭐 가고 안 가고 뭐 여러분들이 뭐 경마를 하면은 꼭 그런 거를 대입을 하는데 그렇게 연관을 지을 만한 기수가 아닙니다. 무조건 열심히 타주는 기수거든요. 이 발주가 분명히 직전보다는 잘 나와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발주만 잘 나와준다라면 이 과천제일의 직선 구간에서 진짜 날카로운 한팔은 여러분들이 상상 그 이상이기 때문에 선두권이 올라가는 순간 자연스럽게 14번이 올라올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2번 다랑시, 3번 피코프, 8번 비마, 14번 과천제일 요 네 둘을 언급드리면서 자 6경주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국산 4군이고요. 총 14도 풀게이트 접정구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상승세 걸음이 뚜렷한 마필들이 몇 도 보입니다. 자 그 녀석 내에서 경주 레이스가 끝이 날지 아니면은 노려야 될 복병 마필이 있는지 원정희 위원. 네. 이번 막 밀크몬스터를 다시 한번 재추천 드릴게요. 직전 경주에 추천드렸다가 좀 실패를 봤는데 마필이 좀 늦발주를 했죠. 발주 요동을 하면서 조금 늦발주를 했고 직접 10월 경주에서는 또 아쉬운 착순권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밀크몬스터라는 마필 자체가 발주만 제대로 나와준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음을 다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김철호 기수가 다시 한번 재기승하는 밀크몬스터는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이번 경주 또 안쪽 게이트 잘 받았죠. 또 상승세 있는 김철호 기수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에는 한번 노려봐야 될 마필이다. 밀크몬스터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밀크몬스터라는 마필이 1300에 조금 잘 뛰는 것 같아요. 좀 적응력이 좋은 것 같고 네. 근성으로 따지면은 뭐 전혀 밀리는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밀크몬스터의 선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12번 이 다이아거리 이게 지금 6군에서 우승, 5군에서 우승 이번에 승군전에 또 인기 1위거든요.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은 인기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기 전에 마필이 이 40조 송문길 마방의 어떤 조교 패턴을 조금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보여요. 스티븐 이어는 어떻게 보세요? 이 조교를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불안하게 봤어요. 이게 이 내축이라는 악벽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그렇죠. 게 전혀 안 잡혀요. 뛰다 말고 막 내축으로 기대고. 그러니까는 정말 문세영 기수가 아니라 안장 교체가 됐다라면 이거는 숨도 안 쉬고 저는 잘라버리고 싶은 마필인데 지금 문세영 기수의 재기승이라는 거죠. 문세영 기수가 워낙에 지금 기승술이 좋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간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경주 승군전의 연투의 능력이 힘들다. 저는 이렇게 방점을 찍고 싶거든요. 이 방송에서는 아마 현장에서도 다이아거리 인기 1위라면 저는 배팅권에서 완벽하게 저는 삭제를 하고 싶은 마필이에요. 인기 1위지만 좀 과감하게. 네, 저도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마필은 선행을 가도 불안하다. 선행을 가도 불안하다라고 일단 여기 텍스트에 이렇게 써놨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지난주에 메인 승부 경주에서 안쪽으로 기대는 마필 한 마리 잘라놓고 승부를 했었는데 역시 안으로 기대는 말은 자기 걸음을 다 보여주질 못해요. 펜스에 기대면 펜스에 의지하기 때문에 마필이 제 걸음을 다 못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마필은 뭐냐면 펜스에서 산마신 안쪽에서도 안 기대는 말. 그런 마필들은 진짜 힘이 좋은 마필들입니다. 네. 이게 보면은 직전에 뭐 키스미하고 코차예요. 키스미하고 이게 경주도 늘었기 때문에 다이아고는 뭐 좀 약하게 보고 싶고. 네. 11번 마이에피를 저는 충마로 좀 여러분께 강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 10월 5일날 말 뛰는 거 보면은 말이 미쳐 있어요. 한성열 기수가 정말 기승을 잘해주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느꼈는데 직전 경주 보니까 승군전에 나름 편성이 강했다고 느꼈는지 후미권에서 걸음만 좀 아끼면서 4차게 좀 오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번에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데 승부 조교입니다. 승부 패턴의 조교를 가지고 있고 마필 상태는 직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열하나 마이에피 요 녀석을 좀 강하게 언급을 드리겠고 이 8번 비도보 챔프 요 녀석은 뭐 최근 상승세인데 그 상승세 걸음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겠구나. 네. 그 정도로 상태가 한번 올라왔고요. 이 송재철 기수가 또 끌리는 악벽을 제대로 잡더라고요. 지난번에
이번에 전개는 사실 안 좋았어요. 예, 전개는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직선 구간에서 또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개적으로나 오히려 승근전에 전개하기가 좀 더 편리하다. 레이스가 조금 더 빨리 흘러가면 오히려 비더보 챔프를 타기에는 무리수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 송재철 기수의 또 파이팅 그리고 노련미를 한 번 더 요 연성만큼은 좀 기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이 7경주는요 2번 밀크몬스터 그리고 11번 마이에피 8번 비더보 챔프 요 세 두를 좀 언급을 드리겠고요. 불안한 마필로는 12번 다이아걸 이 녀석을 맹점을 저는 받겠습니다. 자 원장님 한 배 타십니까? 한번 타야죠. 한 배 타신답니다. 12번. 안 타면 큰일 납니다. 자 12번 다이아걸 이 녀석의 불안성을 스티븐과 원정일의 언급을 드리면서 7경주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1위 경마 마지막 경주를 스티븐은 풍문을 들었어 코너 속의 코너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고요. 혼합 2군 편성에 총 14도 풀게이트 접전 구도입니다. 이 2군 편성은 사실 이 승분 착순 그리고 상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합니다. 아니, 모든 마방이 그래요.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께 디테일하게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눈에 띄는 게 5착 승군에 걸려있는 7번 당산대협입니다. 이번 경주를 제가 풍문으로 들었어로 선정한 이유는 제가 언급드린 마필이 승부가 다 걸려 있어요. 풍문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언급드린 마필들의 기승자가 다 바뀌었습니다. 풍문으로 들은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는데 이 당산대협은 어찌됐거나 최보명 기수에서 문세영 기수로 안장 교체가 됐고 5착 승군을 분명히 의식한 나머지 문세영 기수로 안장 교체가 됐다고 좀 판단을 합니다. 이 당산대협이라는 마필은요. 이 참고 타도 되지만 선입권의 능력을 충분히 지닌 마필이고 이 1400이라면 그 능력을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5조 우창구마방의 승부 기수는 사실 최보명 기수 아닙니까? 그렇죠. 네, 최보명 기수에서 어찌됐거나 문세영 기수로 안장 교체가 됐는데 흔히 말해서 외압이라고 그러죠. 이 마주의 압력으로 인해서 기승자가 교체가 된 겁니까? 아니면은 승군 착순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교체가 된 겁니까? 일단 글쎄요. 뭐 직접 뭐 인터뷰를 해봐야 아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직전 경주가 사실상 레이스가 좀 세긴 셌어요. 맞아요. 당산대협이 뭐 승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레이스가 조금 세긴 셌는데 자 입상을 실패를 하니까 범현이가 조금 좀 우라통이 좀 터졌겠죠. 안타 이걸로 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어찌됐건 간에 당산대협은 이번에 훈련 패턴도 보고 마필 컨디션 그리고 기승자 교체까지 저는 3박자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경기 좀 강하게 읽어줄 수밖에 없는 마필이고요. 안쪽에 넓은 지존의 신세기가 어찌됐거나 핸디캡 경기를 추출하면서 감량 4.5kg를 부여받았습니다. 직전에 비해서요. 이 김철호 기수 등장인데 지존의 신세계도 이 앞과 뒤가 다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1400이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인데 네, 이 김철호 기수가 이 마필을 좀 끌어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마필 자체가 타기가 어려운 마필은 아니에요. 뭐 선입, 선행, 뭐 중간 후미권, 추입 뭐 근데 김철호 기수 자체가 지금 상당히 상승세에 있고 마필을 열심히 타주는 그런 기수이기 때문에 마필만 완성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마이너스 4.5kg 좀 커 보이는데요. 맞죠? 네. 좋아요. 마이너스 4.5kg에 분명히 방점을 좀 여러분께 찍어드리고 싶고 4번 장산 라이언은 오경환 기수가 어찌됐거나 부산으로 가면서 이쿠 기수로 안장 교체가 됐는데 이 장산 라이언의 컨디션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충마로서는 5번 비그랜드입니다. 이 비그랜드가 직전에 보니까 말이 썩었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상당히 상태감이 안 좋았는데 웬걸요? 목차 1마신차로 3착을 만족을 했어요. 3착에 정말 좀 빠른 순발력을 과시하면서 이 작전이 좀 맞아 떨어지지 않았냐 판단하는데 어찌됐거나 2착 승군이거든요. 이 1조 마방이 조금 승군 착순에 좀 예민한 마방인데 이 전도경 기수 요즘에 슈퍼 히어로로 바뀌었습니다. 전도경 기수.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자 비그랜드 같은 경우에는 또 기수를 또 언급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전도경 기수하면 딱 떠오르는 게 기습선행, 나몰라 선행,
뭐 뒤는 안 보는 선행. 막지마 선행. 네. 그냥 스스로 나와서 그냥 훅 몰고 그냥 가는 선행. 이번 경주에 선행마가 허니액티브 한 마리. 지존의 신세기는 무리해서 선행을 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자, 비그랜드가 게이트 이탈도 좋고 직전에 빠른 경주에서 선입권에서 버티기라고 한다면 자, 전도 경기에서 묻지마 선행 노림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핵심 포인트는요. 바로 2주 만에 출출했다는 걸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게요. 2주 만에 출출을 했다라는 건 이 전도경 기술을 안전교체가 됐다라는 건 이거는 승부가 제대로 걸려 있고요. 직전에 말이 썩었다고 제가 표현했지 않습니까? 2주 만에 출출하는데 말이 확실하게 힘이 차 있어요. 네, 컨디션 자체가 틀려졌다는 겁니다. 자, 게이트도 이점이 있다라 판단이고 뭐 상대들도 강하지만은 베스트 컨디션이라 볼 수 없는 인기 마필들이 상당히 출출한다라면 이번 경주야말로 본 비그랜드가 우리 가족 여러분께 항구라를 해줄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자, 결론을 짓자면요. 풍문으로 들었지만 5번 비그랜드는 자신 있기 때문에 2주 만에 나온 겁니다. 예, 풍문으로 들었지만 전도영 기수도 역시나 파이팅이 된다라는 거. 자, 5번을 놓고 들어가겠고요. 자, 문세영 기술 안장 교체된 7번 당산대엽 쪽에 한방마건을 추천드리겠고 5번 비그랜드를 놓고 1번 기존의 신세기 4번 장산라이언 요 두 마필까지만 언급을 드리면서 라스트 11경주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1호 경마 8경주 원정일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1400m고요. 혼합 3군 편성입니다. 자, 역시나 출전 두수가 많아요. 1400m이기 때문에 1400m에 14마리다. 자, 여기에 선행 가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6번마 켄터키 삭스, 11번마 미스터 평촌, 그리고 장산태양, 12번마 장산태양, 또 안쪽 게이트에 4번마 리얼텐까지. 자, 모두 5두 정도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자, 놓고 가는 마필, 자, 중심권에 있는 마필은 4번마 리얼텐이다라는 거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리얼텐이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가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선행마들이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주에 노려야 될 마필이 어떤 것이냐. 자, 선입권에서 한 발 쓸 수 있는 마필. 자, 원정일이 눈에 딱 걸려있는 그 마필로 여러분께 한번 주력 승부 해보겠다. 자, 후반부, 자, 1호 후반부 8경주 상당히 중요한 경주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적중에 저도 상당히 목이 말라있는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 적중에 자신감, 환수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경주다. 자, 원정일이 믿고 강한 배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위 경마 후반부 9경주 경주거리 1800m 국산 4군 편성 스티브는 바로 후반부 9경주를 메인 승부 오아시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12의 마필이 출출해요. 근데 보면은 아싸모싸한 것들끼리 붙었거든요. 팔려줄 마필 중에 정말 말이 안 되는, 이번에 훈련도 그렇고 전개도 안 나오는 말이 많은 인기를 얻어주고요. 반대로 능력은 상당히 좋으나 최근 강자들을 만나면서 조금 아쉬운 경주력을 보여줬더니 인기에 밀려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인기에 밀려있는 녀석이 새벽 조교 당시 걸음의 변화가 뚜렷하다는 확신을 가졌고 편성 또한 전개 또한 상당히 우수하게 펼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한 번 더 들었습니다. 당연히 배팅 찬스 아닙니까? 고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 2배, 3배짜리 도대체 얼마를 때려야지 돈이 됩니까? 자, 저는요 확신이 있습니다. 10배가 넘던 20배가 넘던 남들이 조금이나 무시할 때 우리가 먹을 게 한 배라도 더 올라갈 겁니다. 배팅 찬스 바로 1위 경마 9경주입니다.
네, 일요일마까지 마무리를 져봤습니다. 이 경주마다 저희들이 추천드렸던 마필들은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실전에서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네, 원정일 위원과 스티브 D, 기승자의 의지, 그리고 마필 컨디션, 전개까지 한 번 더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린 11월의 첫째 주 경마 주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는 그랑프리가 있습니다. 그 그랑프리를 준비하기 위해 원정일과 스티브 D 부산, 서울 할 거 없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금주 일요 경마 좋은 성적으로 다음 주에 또 웃으면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무조건 화이팅입니다, 여러분.